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어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엔잡러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이랑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요즘에는 엔잡러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 지도 좀 됐고, 근데 꼭 엔잡러라는 것들이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랑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어에 사이드 프로젝트도 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앞으로 엔잡러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SNS나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해 드렸었는데 엔잡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려는 게 오늘 세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바로 좀 진행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엔잡러라든지 기워커에 대해서 좀 초반에는 먼저 정의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좀 꿀팁에 가까운 내용들을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 예전에 얘기 나왔던 메타버스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정님이랑 펄라님도 반갑습니다. 엔잡러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고 그 뜻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직업을 뜻하는 잡,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붙인 러를 붙여서 엔잡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좀 실제로 사람들 입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17년 정도부터였어요. 그래서 2018년 정도에는 이제 잡지나 미디어들에서도 엔잡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의 이제 근원은 워라밸이나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런 것들도 한 2015년에서 2017년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직종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업무랑 그 다음에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는 이제 쪽에서 이 단어는 예전에 있었지만 조금 더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도 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올리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거를 소확행이라는 단어랑 좀 하면서 사업이나 부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확실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이랑 삶의 균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좀 확실한 행복을 수확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정말 삶을 위해서 단순히 급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복지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엔잡러라는 거를 목표를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에는 요즘은 많이들 이제 저는 엔잡러예요 아니면 엔잡러 할 거예요 쟤는 엔잡러 아니야 라고 조금 사람을 이제 어떤 지칭할 때 특징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어떤 조금 지향하는 삶의 형태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엔잡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추측은 하지만 뭔가 실제로 뛰어들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꼭 어떤 자기 개발이나 목표 지향만을 원한다기보다는 부업이나 수익을 위한 부분에서도 엔잡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부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단어가 다양하게 있는데 엔잡러라는 거는 그 여러 개의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준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티스트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이나 아니면 이제 개개인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워낙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꼭 그게 수익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경우에는 뭐 유튜버를 물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블로거를 하시면서 글을 써서 네이버 블로그는 좀 다르지만 구글이나 이런 해외 블로거 같은 경우 이제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경우를 좀 얻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뭐 클릭수로 광고를 얻거나 아니면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으로 어떤 노출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 또 수익이 되거나 협찬을 받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유튜버 말고도 유튜버 전에 이제 뭐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BJ 같은 경우에도 꼭 그게 본업이 아니라 본업은 가지신 상태에서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셨죠. 그래서 뭐 유튜버도 그렇고 아니면 가끔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아예 가면을 쓰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꼭 본업이다 부업이다 이런 경계선을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업을 갖거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이 엔잡러라는 의미 안에 있기도 하고, 혹은 나한테 진짜 맞는 게 뭘까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웰빙, 그다음에 욜로 혹은 욜로족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 워라벨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된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해외를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노마드에 대한 어떤 열정이 덜해졌다기보다는 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좀 보류가 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 좀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직업을 찾거나 내가 나중에 할 것을 찾거나 혹은 나한테 수익을 벌어다 줄 것을 찾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고, 그 일부에는 이제 그런 부수익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겠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재능이나 마켓 이런 것에 대해서 한 2013년에서 2015년 정도에 갑자기 좀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지금 있는 크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숨고도 거의 5년 조금 넘었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에서도 단순히 내가 그냥 부업을 하겠다보다는 소규모의 여러 부수익들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꼭 뭐 물론 이제 이런 뭐 크몽이나 뭐 숨고나 이런 데도 늘 이제 뭐 좋은 관계만 이루어지기보다는 가끔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사이에 뭐 이제 계약이 잘 안 됐다 혹은 계약한 만큼 뭐 일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을 아예 안 밝히고 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지게 된 것이 이때의 추세였던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스타트업을 찾거나 혹은 스타트업에서 어떤 근무를 좀 받아서 해보거나 디자인이라든지요. 그런 컨텐츠 제작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재능이라는 단어가 정말 한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13년, 15년 사이쯤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재능 기부, 뭐 열정페 이런 것들에 좀 부각이 됐던 것도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재능을 활용해서 일단은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뭔가 내 적성을 찾고 싶다 이런 점에서 재능을 쏟아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어떤 섭섭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 재능 기부 이거 괜찮나 혹은 열정페이 괜찮나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 재능에 대한 거를 기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페이를 받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점점 사람들의 생각도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뭔가 부업을 한다 보다는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만 부업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예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본업이 있고 부업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정말 메인과 서브 정도로 해서 엔잡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부업은 이제 한 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프리랜서적으로 여러 개의 업무를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엔잡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단어를 사람들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요. 긱워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엔잡러에 비해서 긱워커라는 단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외에서 먼저 유행을 한 단어예요. 엔잡러는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죠. 영어에다가 뭔가 한국스럽게 영어를 붙이긴 했는데 이제 코리안 잉글리시는 아닌 뭔가 단어를 붙인 게 엔잡러인데 긱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잡러랑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를 긱워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프리랜서를 여러 개 합친 것처럼 되다 보니까 엔잡러랑 비슷해지는 거죠. 일단 긱워커 자체는 그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좀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것들을 통해서 단기 노동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예전에 막 뭐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 우리의 직업관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단기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좀 불안정하게 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 장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개인의 어떤 생각에 맞는 혹은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거나 컨텐츠를 내거나 뭐 혹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영업이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일회성으로 혹은 단기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을 때 그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구두로 하거나 오프라인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노동력 혹은 노동에 대한 중개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런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제 해외에서도 표현을 하자니 긱 이코노미라는 그때그때 이제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주문형 경제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있는데 그 긱 이코노미에서 긱을 따와서 긱 워커라는 단어를 이제 해외에서는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원래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었던 디지털 노마드와는 또 다른 업무의 형태가 생긴 거죠.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노마드 정말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디지털 노마드 세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시로 드렸던 게 뭐 디자이너 분이라든지 작가 혹은 뭐 개발자 이런 분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장소를 옮기는 거고요. 장소를 옮긴다라는 개념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때 저때 일을 받아서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긱워커라고 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아예 근로시간을 내 일정에 맞춰서 조율을 하고 조절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뭐 꼭 소속이 된다기보다는 프리랜서 느낌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긱워커라는 단어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엔잡러라는 단어가 좀 더 유행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때로 미디어에서 좀 섞여서 나올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긱워커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뭐 등등등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엔잡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본업이 있지만 주말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요때 이제 그 카카오 게임 중에 애니팡이라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트 보내고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애니팡을 만든 회사 이름이 썬데이토즈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인수되고 하면서 또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썬데이토즈의 그 회사명 자체가 썬데이 일요일마다 토즈라고 지금은 이제 좀 공유 오피스들이 많아서 안 유명해졌는데 회의실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뭐 토즈나 뭐 몇 개의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예약해서 회의실 자체를 빌리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좀 이제 회의실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토즈였는데 일요일마다 토즈에 모여서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회사 이름 썬데이 토즈라고 붙였고 근데 이제 그 애니팡이 카카오에서 굉장히 큰 이제 뭐랄까요 공헌이라긴 그렇고 어쨌든 매출을 이루면서 이게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주말에 뭔가 누군가 팀을 모으거나 사람들이랑 활동해서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을 꾸려봐야겠다. 더 좋은 뭔가 나한테 더 맞거나 더 좋거나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꿈꿔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혹은 부업이나 엔잡러라는 것에 대한 조금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씁니다. 뭐 디자인을 좀 합니다. 어떤 이런 부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우버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많이 못했지만요. 우버 드라이버라든지 지금은 이제 뭐 카카오 택시나 뭐 그 몇 가지 이제 교통 모빌리티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이 있지만 우버가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 이제 이 우버 자체도 여러분 뭐 여기서 운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직장 외에 좀 남은 시간에 운전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어떠신가요? 라는 그런 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배민이나 이런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본업이신 분들도 있지만 워낙 뭐 또 일손이 부족한 때도 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특정 시간에만 그런 배달을 약간 알바긴 알바인데 부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틀 혹은 도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워커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의 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2017년, 18년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뭐 아직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단어 이전에 일단은 뭔가 조금 틈새에 할 일을 찾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크몽이나 숨고처럼 그런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은 내 일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찾는 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크몽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가 이런 일을 주문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랑 반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까지 가면 완전 채용 사이트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 이런 업무를 잠깐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은 업무까지는 아니고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주실 분 뭐 두어 시간 자문을 해주실 분을 찾는다 이런 식의 플랫폼이나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지금 뭐 계속 2013년 전후부터 2018년 전후까지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자문 컨설팅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기존에 단순히 이제 컨설팅 펌이나 컨설턴트라는 직업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약간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틈새 시장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GLG 말고도 관련된 이제 자문 컨설팅 서비스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구조는 친구를 점점 소개를 해가는 거예요. 뭐 다단계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추천을 받았는데 뭐 이력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걸 작성을 하면 그런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연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노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를 사실 뭐 디자인도 개발도 어떻게 보면 손을 막 움직이는 건데 좀 손을 움직이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 뭐 정말
머리를 써서 입을 움직인다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컨설팅 관련된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 부업이라기보다 부수입 창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드린 엔잡러라든지 긱워커라는 단어가 점점 유행을 하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재밌는 거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썬데이토즈도 언급했고, 뭐 GLG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뭐 이제 서비스들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엔잡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회사적으로 부업을 해도 되나?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부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따가 이제 후반부 얘기들이 다오의 크립토 베이스랑도 크립토 관련된 어떤 생각이랑도 좀 이야기가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일단 본업 부업에 대해서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 안에 계신 분과 얘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소한 수입이면 별로 상관없는데, 좀 막 정말 잘 돼서 수입이 크다, 근데 나는 회사랑 이 부수입을 좀 병행을 하고 싶다 할 때 결국 어디선가 드러나긴 하거든요. 물론 그 의료보험이나 연말정산 이런 부분에 연말정산 부분에서 이게 총 수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업계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뭔가 바로 알기가 쉬운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꼭 뭐 불법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문 컨설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업인데, 대기업들에서 그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사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부 인력만으로 결정을 하자니 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근데 일반 컨설팅이랑 완전히 계약을 하면 컨설팅 펌이 들어와서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잠깐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직원이 부업을 안 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부업한 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결국 이런 니즈가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오기도 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워커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18년, 2019년 오면서 정말 긱워커 혹은 프리랜서인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공 사례 혹은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게 2018, 2019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직장에 얽매이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노마드와의 교집합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뭐 재능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배분을 해서 업무 외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 왜냐면 업무는 이제 월급이라는 정해진 금액이 나오니까 더 좋은, 더 큰 금액을 노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쪽에 라이프 스타일이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린 엔잡러나 긱워커 같은 경우는 사람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분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사람으로서 엔잡러나 긱워커가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하고 그게 뭐 언제부터 유행을 했는지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이드 허슬이라는 것에도 좀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팁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사이드 프로젝트보단 사이드 허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드 허슬이라고 뭐 블로그 같은 데에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이드 허슬은 조금 더 단순히 업무를 하기보다 조금 더욱 재미 요소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이나 성장, 뭐 무엇인들 안 그러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그런 자기 성장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한 게 이제 사이드 허슬이라는 단어로 사이드 프로젝트와 비슷한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이야기처럼 어떤 부업을 떠나서 조금 더 새로운 성장을 그런 쪽으로 좀 흐름이 움직이게 된 건데,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돈이 조금 업무를 해서 어떤 월급의 일부를 남겼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정도에서 끝났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들여서 어떤 세팅을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차리고 재료들을 사서 내가 뭔가 액세서리를 판매해 보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재능이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을 또 소개를 하는 그런 좀 플랫폼적인 느낌의 업무를 에이전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예로 들었던 액세서리도 그렇고, 아니면 의류나 뭐 쿠션이나 인테리어 관련된 거를 늘 그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업무 외에 이제 그런 인테리어 가구를 제작을 하거나 어디 주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꼭 가게를 열지 않아도 마침 쇼핑몰도 잘 이제 안착을 하던 시기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여러 가지 수익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런 동영상 플랫폼 자체도 유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디 외부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온라인 강사 같은 역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들도 점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에 그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걸로 이제 뭐 디지털 시민권을 받거나 디지털 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은 또 조금 변경이 됐을 수 있는데, 거기 생겨서 좀 유명해졌던 한 2017년 전후 이때에는 이거를 이제 해외 회사를 그래서 세우기는 쉬워진.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세금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아마 유리하게, 그러니까 막 너무 불리하지 않게 잘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거기에 차린 회사 내의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할 때는 좀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이 많이 잘 된 그런 식의 시스템들도 많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사이드 허슬이라는 좀 자기 성장, 그 다음에 뭐 어떤 보람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되고, 그러면서 단순히 제가 말한 이야기들 외에도 책을 이제 출판을 한다든지요. 예전 같으면 좀 물론 예전에도 직장 끝나고 책을 쓰시던 분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근데 조금 더 손쉽게 자가 출판이나 전자 출판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책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 세션에서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손쉽게 발행해주는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온라인 미디어, 뭐 핸드메이드 제작하는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꼭 그거를 뭔가 전부 병행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사람이 뭔가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오전에는 무슨 업무를 한 다음에 오후에는 뭐 어떤 활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후에는 뭐 뭘 만들고 뭐 쇼핑몰에 뭐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패턴을 이제 모두가 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게 이런 사이드 허슬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잡이랄까요? 그 본업 이런 것만 하나만 갖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하나만 하시는 분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그분의 스타일인 거고, 여러 개를 하는 스타일도 있는 거고, 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가 이것저것 해야겠다 하는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이드 허슬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쪼갰을 때 이제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 1개다, 3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된 것도 한 2017, 2018년 이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의 어떤 흐름에서 오기는 했으나, 이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뭐랄까요? 갈구 혹은 활용되는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모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했던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프리랜서인데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유튜브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미팅이나 하는 거를 꼭 전부 그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줌 미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서 점점 시간 활용이 가능해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플랫폼이 좀 모여진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용으로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지금 요 방에도 위에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멤버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팀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자문을 중간에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모아보기 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자 분들은 이런 비슷한 개념을 토이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장난감처럼 잠깐 시도를 해보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은 뭐 바로 다음 걸로 다시 갈아타서 새롭게 만드는 느낌으로 토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얻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도 많이 늘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어떤 회사가 경쟁의 영역이 아닌 선에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블로그도 쓰고 그다음에 뭐 혹은 다른 활동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썼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봐야겠다.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틱톡에서도 새롭게 그거용 컨텐츠를 만들어봤다 하는 식으로 연결이 돼서 더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주시는 댓글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액세서리 기존에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 외에도 뭐 헤어 액세서리나 패션 액세서리 뭐 시계나 가방 쪽으로도 좀 다루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부정적인 게 사실 여기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얼마나 무리를 안 하고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근데 엔잡러라는 게 꼭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 엔잡러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직업이 있었다는 직업들의 수를 가지고 엔잡러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들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필요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광고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의 창출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팁이라는 게 어떤 걸까? 물론 뭐 꿀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거는 업종마다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 하시는 성격 뭐 성격을 굳이 나누자면 또 MBTI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몇 가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컨텐츠나 뭐 부수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단어에서 쓰는 것처럼 일단 관리를 얼마만큼 잘 밸런스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내가 뭐 다 한다고 그게 시간이 잘 밸런스가 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업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부터 여기서 모든 일확천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좀 쌓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컨텐츠를 차곡차곡 축적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때 거기에서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변에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활동을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물론 그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본인이 잘 이제 막 재능 기부는 저는 좀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하지 않았는데 어떤 뭔가 소모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지만 내가 어떤 내 경험을 통해서 다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봐야겠다, 기반을 마련해봐야겠다 하는 건 충분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부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드렸는데 처음 내가 동대문에 가서 몇 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벌리고 200만 원이 벌리고 이럴 순 없겠죠. 사실 저도 이게 이 부업으로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살짝 제작을 해본 게 있었어요. 그냥 이제 약간의 이제 취미처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러다가 클럽하우스가 나오고 이래서 그런 이제 클럽하우스가 더 재밌네 하고 그건 많이 안 만들어 보게 됐는데 그거 이제 제가 재료를 살 때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식의 구조니까 하루에 뭐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주일에 어떻게 되면 이게 모이면은 뭐 못해도 이 정도 금액을 내가 뭐 최소 최대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생각보다 작업 자체도 굉장히 여러 번 연습을 해야 쌓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안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다양한 도전 혹은 시도를 해보실 때는 밸런스를 가지고 좀 계획을 일단 세워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이게 해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뭐랄까요, 좀 연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을 일부러 기록을 해서 주변에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목표를 요때까지는 얼마, 요때까지는 얼마를 내가 벌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다오라는 개념이랑 메타버스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부캐를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인물이 내 본업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전부 하려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활동을 하고자 하니 조금 뭔가 복잡한 것 같고 어렵고 하다 혹은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모든 이제 실명이나 정보를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활동 중에는 익명으로 가능한 뭐 아까 이야기된 책을 쓰거나 뭐 큰몽에서 뭔가를 하거나 물론 이제 그 본인 인증 이런 건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에 어떤 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부캐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뭔가 예를 들면 활발하게 어떤 뭐 마케팅 업무를 하지만 업무가 끝난 이후에 조금 뭐 내향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용한 느낌으로 뭐 책을 써보는 그런 것들도 원래 나의 캐릭터와는 다른 부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션들 할 때마다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것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만 절대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사실 정해진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잘 되거나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기획을 했으면은 또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적어놓지 않아서 나중에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도 봤고 특히 중요한 거는 조금 저작권 관련돼서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한 어떤 디자인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기획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인터넷상으로 비밀 공개라도 해서 그걸 올려두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따라했을 때 그거를 내가 먼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올려놔야 좋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이 데이터는 언제 쓰여진 것이다라고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날짜가 찍히지 않으면은 뭐 파일 같은 거는 언제든지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최초이라는 거를 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뭔가 정말 이건 내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컨텐츠를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는데 했을 때 그걸 꼭 전부 막 뭐 외부에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어딘가에 이제 비공개로 좀 작성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공개로 돌려서 그거를 이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일단 특히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업종이나 업계마다 워낙 신경 써야 될 게 다르긴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모아보는 사이트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제 조금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모아놓은 팁에 대한 좀 모은 그런 정보랑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좀 정보성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오픈 채팅으로 드릴 거고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가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랑 팀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팀에 따라서도 또 팀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좀 부캐라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다 보면 또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해서 또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뭐 부캐 설정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일단 이걸 통해서 나에 맞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아간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잡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 단어가 좀 정착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조금 보수적인 어르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뭐 저렇게 뭘 많이 하냐, 뭐 혹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부캐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외에 좀 추가로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정말 하는데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용 명함을 따로 파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뭐 그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뭐 비대면으로 미팅이나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꼭 명함을 막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조금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고 근데 거기서 내가 본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가 어렵거나 좀 모호하다 하는 경우에는 부캐용인 거죠. 결국 부캐용 명함이나 이제 그런 거를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캐는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 세션에서 다오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SNS 이야기 드리고 커뮤니티 얘기 드리고 다오 얘기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NFT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제 각 흐름에 따라서 좀 역사라든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오랑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남은 시간 중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오라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게 블록체인 개념에서 나왔고 NFT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해외에서는 좀 이게 그래도 몇 년 되어가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NFT 자체가 해외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오라는 게 대부분 익명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 유명한 사례를 봤을 때요.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게 랜드스케이프 그림을 제가 지난 방송하면서 오픈 채팅방에 같이 드렸었는데 투자용 다오가 있고 뭐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관련된 다오도 있고요. 아니면은 컬렉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프라적인 기반을 다루는 다오라든지 다오라는 활동이 되게 많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예시를 드렸던 게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나 컨텐츠를 제작할 때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이런 이야기나 이런 스토리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거를 투표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경우도 헐리우드 쪽에서 이미 좀 하고 있고 혹은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NFT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NFT라는 작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내가 혼자 내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이 100만 원짜리가 분명히 300만 원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거를 여럿이서 토론해서 특정 NFT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수익을 같이 나누는 식으로 그런 식의 다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NFT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 가치가 참 종잡을 수 없이 급증을 하거나 급감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다오라는 게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알려지게 됐거든요. 근데 뭐 문제는 아니고 이 단어가 유행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 다오랑 웹3를 얘기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웹3나 다오라는 단어가 좀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 본질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웹3가 유행이니까 일단 뭐 저희는 웹3를 합니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 다오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는 다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단어를 막 다 알아야 뭘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의식을 하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다 보니까 최대한 탈중앙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리더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리더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의사결정이 느리기는 하고 대신에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나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다오라는 것도 근데 결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게 유행하려다가 잠시 주춤하다가 NFT 통해서 다시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다오랑 왜 사이드 프로젝트가 관계가 있냐라는 걸 이제 전에 살짝 언급드렸던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오라는 거 자체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오에서 투표를 하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크립토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FT도 그 일종인 거죠. 뭔가 단순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 베이스로 NFT도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 베이스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오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게 있거든요. 기여만큼 그 보상을 할 때 그거를 크립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는 법의 규제가 뭐 이제 또 정돈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불법이 아닌 선에서 내가 업무를 하는 거 외에 별도의 수익을 얻는 게 좀 뭐 회사 눈치가 보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혹시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경우에 요 다오 조직에 몸을 담그면서 하지만 그거를 크립토로 정산을 받는 과정이 이제 요즘 많이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체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서도 우리의 기본 팀 말고 다오 팀을 설립이라 그래야 되나? 다오 팀을 이제 두겠다, 채용을 하겠다 해서 그거는 원하면 크립토로 정산을 해주겠다라고도 했었고 그런 식의 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NFT로 부수익, 사이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시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립토로 왜냐면 아예 3이더, 뭐 1이더의 수익이 생겼으니 거기에서 0.5이더를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크립토 베이스의 생각들이 많이 담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에 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현금을 받고 하는 과정은 그게
뭐 계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상의 그런 수익이나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연말정산 뭐 고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게 좀 크립토 베이스로 명확하게 모두가 보는 안에서 서명을 하거나 같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나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랑 마침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오라고는 해도 이게 뭐 꼭 완벽한 게 아니고 어디서든 좀 가끔 좀 뭐 잘 맞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나 타입이 있기도 하고 혹은 다오를 통해서 같이 잘 목표 설정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흐지부지 되거나 극단적으로는 누군가가 그 돈을 갖고 튀거나 물론 그러긴 쉽지 않지만 이게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모두가 같이 결정을 해야 돈을 뽑거나 뭐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막 쉬운 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다오 세션에서도 제가 좀 주의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이 다오의 목적성이 어떤 건지 그런 뭐 필요한 룰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 사람의 부캐가 저기 2번째 부캐인지 5번째 부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존중을 해서 각 사람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재능 기분의 열정 페이가 아니도록 그런 막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다오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맨날 잘 이게 설정이 안 되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재능 기부나 열정 페이 같은 거를 막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그 안에서 이제 결정되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업무를 받다가 무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다오에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쉽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든 아니면 앞으로든 엔잡러를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막 다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오에서 업무를 해보실래요? 뭐 아니면 우리 다오에서 활동해보실래요? 뭐 이런 제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그런 뭔가 공고 같은 게 뜨이는 게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막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래서 요즘에는 막 커뮤니티 관리를 뭐 100불이라고 써놓은 한 달에 100불 10만 원만 주고 뭔가 그런 하드한 업무를 시키겠다 하는 곳들도 많고 뭐 이게 크립토 베이스고 다오 베이스인데 부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공고를 보면은 이게 탈중앙화도 아니고 그런 게 다오의 컨셉도 아닌데 그냥 단어만 다오를 붙이는구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요구를 하는데 다오를 붙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주의라고 해야 되나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면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엔잡러가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혹은 하나의 잡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전부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나 좀 소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도 하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오나 혹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단어에 현혹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 한번 정리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 정리 드리면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엔잡러나 기워커 그리고 다오에 이르기까지의 좀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초반에는 엔잡러나 기워커라는 단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언제쯤에 유행을 했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스타트업들이 유행을 하면서 나도 본업 이외의 스타트업을 차려보겠다 혹은 스타트업들 자체가 틈새 시장을 위해서 어떤 재능이나
자문이나 시간을 연결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을 통해서 뭐 우버 드라이버처럼 뭐 배민이나 쿠팡 같은 배달이나 배송을 여러 가지 부업으로 해보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각종 트렌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기 실현, 뭐 자기 성장, 혹은 미래에 대해서 부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엔잡러나 기워커라는 사람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게 된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허슬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해외냐 우리나라냐에 따라서 조금 이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만 사람이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찾는 컨텐츠나 혹은 구직, 채용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거나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는 안 나왔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단순히 팀 멤버를 찾는 사이트 외에도 나 이런 좋은 사이드 프로젝트 아이디어 있는데 사가실래요? 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해외에서 좀 유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조금 더 본격화되거나 예전과는 다른 리모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좀 다채롭게 발을 넓힐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트렌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워라밸이나 소확행을 이뤄가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좀 만약에 고민을 하거나 혹은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은 이제 뭐 제가 얘기 드린 거에도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이드 프로젝트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오픈 채팅 방에서 이따가 이 링크들을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조금 주의하면 좋은 혹은 신경을 쓰거나 고민을 해볼 포인트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관리와 계획의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가 정말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게 처음부터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이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캐를 설정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부캐라는 것도 사실 뭐 단순히 어떤 얼굴이나 캐릭터나 성격 말고도 익명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캐용 명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블로그 같은 데 비공개로 올려두고 나중에 보시거나 하면은 좋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과 함께, 그리고 다오라는 것에 좀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원래 이제 지난 세션에서 NFT, SNS, 커뮤니티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다오라는 단어가 탈중앙화 자유조직이어서 크립토로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즘 뭐 정말 부업을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는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단어만 다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그게 잘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만 붙이고 하는 경우들도 요즘 눈에 많이 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남의 시간도 소중하다라는 전제에서 이거를 서로 조금 배려를 하면 다오에서도 너무 좀 비정상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하시게 될 수 있으실 거고, 아까 제가 중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재능 기부나 열정 페이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의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깎아먹게 되기 때문에 적게라도 어떤 보상을 전제로 활동을 하거나 뭐 크립토든 현금이든 그런 혹은 뭐 지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잡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1시간도 물론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물론 이제 요거 외에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어떤
뭐 포인트라든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나중에 세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여기 방에 있는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은 막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정보 공유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나 혹은 이 레몬룸 클럽을 팔로우 하시면은 스케줄들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엔잡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다양하게 뭐 세션을 통해서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같이 다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3, 2, 1